여러분, 집안에서 단 한 곳만 바꿔도 올해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너무 단순하다고요? 사실 동양 풍수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소금이 집의 운기를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일본 사찰과 중국 황실에서도 소금을 공간 정화에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기운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틀린 곳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정화의 기운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 누수의 위치에 놓여 복을 막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돈이 들어와도 금방 사라지고 집안 분위기는 늘 무겁고 답답한 느낌. 열심히 살아도 계속 새어나가는 느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집안의 소금 위치가 흐트러지면 사람의 운도 흐트러진다고요. 풍수에서 집은 사람의 배와 같고 소금은 배의 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닻이 잘못 내려지면 배가 표류하듯 우리 삶도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당장 바꾸지 않으면 손해보는 풍수 경고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집의 소금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싱크대 아래? 부엌 한 구석에 묵혀두셨나요?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소금을 여기저기 쓰고 버리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금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자리가 어디인지, 왜 그 자리가 중요한지,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첫걸음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야 그냥 부엌에 두면 되지.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런데 풍수에서는 소금을 어디에 두느냐가 집의 복을 여는 열쇠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소금을 싱크대 아래 수납장 맨 구석에 그냥 쌓아두곤 했어요. 습기 차고 눅눅해진 소금. 그걸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기에 집안의 분위기가 무겁고 돈은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수입이 있는데 늘 부족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세탁기 고장, 병원비, 갑작스러운 가족 경비. 돈이 들어와도 쌓이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나갔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재물창이 막히고 누수의 기운이 흐른다라고 설명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돈 벌려고 발버둥 치는데 뜻밖의 수리비가 나오고 통장은 늘 바닥을 보이고 노력에 비해 소득이 남지 않는 느낌. 이상하게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소금이 잘못 놓인 집일수록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시청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늘 돈복이 없다고 호소했어요. 그런데 집에 방문해 보니 소금통이 싱크대 아래 습기 많은 곳에 봉지째로 방치되어 있었고 부엌 한 구석에는 쓰다 남은 소금이 굳어 하얗게 뭉쳐 있었습니다. 풍수에서 습기는 막힌 기운, 부패의 기운을 뜻합니다. 정화와 재물운을 상징하는 소금이 그런 곳에 묻혀 있으면 좋은 기운이 아니라 막힌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봅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은 깨끗한데 이상하게 일이 엉키고 남편 사업도 잘 안 되고 건강 비용도 많이 나가요. 저는 소금부터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남편 일이 풀리고 지출이 줄었어요. 소금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이 사례처럼 많은 가정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아무데나 방치하거나 묵혀두고 부패하게 둔다는 것. 그러면서도 왜 돈이 안 모으는지, 왜 가족이 계속 아프거나 일이 꼬이는지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두고 계신가요? 부엌 깊숙한 곳에 묻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습기 찬 곳에 그냥 눌러두고 나중에 쓰겠지 하고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사람도 햇빛을 못 보면 기운이 가라앉듯 소금도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에 두면 복을 주지 못하고 눌려버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아, 나도 그렇다라고 느끼셨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왜 소금의 위치를 바꿔야 하는지 그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풍수에서 소금은 정화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옛사람들은 집안의 탁한 기운을 걷어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는 역할을 소금에 맡겼습니다. 한국의 민간 신앙에서도 새 집에 들어갈 때 소금을 뿌리고 나쁜 기운을 막았죠. 중국 황실에서는 방을 정화할 때 소금을 태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신사에서도 문 앞에 소금단지를 놓아 아군을 막는 전통을 이어옵니다. 이처럼 소금은 동아시아 문화권 전체에서 기운을 바꾸는 물질로 존중받아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금은 불순물을 흡수하고 균을 억제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약이 부족했기에 상처에 소금을 뿌려 염증을 막기도 했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써서 보존했던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지키는 힘은 집의 기운도 지킨다. 즉, 소금이 몸의 부패를 막고 음식을 살리는 힘이 있으니 집의 기운도 살리고 깨끗하게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조금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집은 우리 몸이고 기운은 혈액이며 소금은 순환을 돕는 약재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약재가 구석에 먼지 쌓여 굳어 있으면 기운이 잘못되어 약이 아니라 독으로 변한다고 풍수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소금은 살아있게 두어야 한다. 집에서 기운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곳, 사람의 왕래와 기운의 흐름이 있는 곳에 두어야 정화력이 살아납니다. 특히 재물운은 흐르고 순환해야 쌓인다고 보는데 소금은 그 흐름을 정리하고 탁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좋은 기운을 안으로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놓으면 문을 지키는 문지기, 잘못 두면 닫힌 문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지요. 풍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집의 폐 속 먼지를 걷어내는 역할을 한다. 집안에 쌓인 답답함, 무거움, 갈등, 재물 누수 같은 문제는 기운이 정화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봅니다. 즉, 소금이 힘을 발휘할 위치에 있어야 집안 에너지가 정리되고 새로운 복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을 어디에 두어야 복이 들어오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풍수에서는 집의 입구 근처, 특히 현관 안쪽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관은 집의 기운과 재물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흐트러지면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오고 탁한 기운이 머무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보신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이겁니다. 현관 입구 안쪽에 소금 한 컵을 두십시오. 하지만 그냥 놓으시면 안 됩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은 반드시 굵은 소금 혹은 정제되지 않은 소금을 사용하십시오. 풍수에서는 가공되거나 절여진 소금보다 자연 그대로의 소금이 기운을 더 강하게 정화한다고 봅니다. 둘째, 용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투명한 유리잔, 작은 접시, 즉 바닥이 보이는 그릇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풍수에서는 기운이 숨지 않고 드러나야 순환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뚜껑을 덮지 말고 열린 상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위치는 현관에서 안쪽으로 1에서 2m, 발이 가장 많이 스치는 지점 근처가 좋습니다. 신발장 위 한 모퉁이, 문과 거실 사이 작은 선반 등 눈에 띄지 않지만 기운이 흐르는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너무 깊숙이 숨기지 마십시오. 소금은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넷째, 양은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은 양보다 질과 위치라고 봅니다. 소금이 많다고 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위치에 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교체 주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보름에 한 번,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소금을 교체하십시오. 이때 소금이 굳어 있거나 색이 탁해져 있다면 집안에 쌓였던 탁한 기운을 흡수한 증거라고 풀이합니다. 그 소금은 바로 버리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
집 밖으로 내보내는 의식이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섯째, 새 소금을 놓을 때에는 좋은 기운 들어오십시오라는 마음을 함께 담으십시오. 풍수에서는 마음이 기운을 부른다고 봅니다. 소금은 매개체이고 의도는 방향을 잡는 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거 어렵지 않네 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 하나가 공간의 흐름을 바꾸고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관 근처에 소금 한 컵 두기, 보름에서 한 달 주기로 교체하기, 버릴 때 집 밖에 버리기. 아주 간단하지만 풍수에서는 이것을 문 열림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도 복이 드나들 첫 문을 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소금 활용법을 알게 되셨다면 여기에 더해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더하시면 집안의 기운이 훨씬 빠르게 바뀝니다.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정리와 의식의 유지입니다. 먼저 소금을 둔 공간인 현관을 점검하십시오. 현관은 외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므로 신발이 뒤엉켜 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권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한 켤레 정도는 햇볕에 내놓아 주십시오. 풍수에서는 이것을 문지기의 호흡을 살리는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부엌입니다. 부엌은 재물운이 머무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조미료, 끈적한 병, 묵은 국물 자국 등이 재물운을 막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엌 싱크대 안쪽이나 조리대 옆에 작은 소금 접시를 하나 더 두십시오. 하지만 현관과 달리 부엌의 소금은 작은 양이면 됩니다. 이 소금은 냄새와 탁한 기운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 두지 말고 보름마다 갈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의 기운이 흐르고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거실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먼지, 방치된 잡동사니, 한쪽으로 쌓인 서류 같은 것들이 집안 기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하루 딱 10분만이라도 거실 테이블을 비우는 시간을 추천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를 내주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려면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팁은 정기적으로 물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빈 화병에 물을 채워두고 일주일에 한 번 새 물로 바꿔주십시오.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바꿔주는 행위는 집의 기운이 고이지 않고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와 주기적인 정리가 소금이 가진 정화작용과 만나면서 집안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정돈해 줍니다. 소금 하나만 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살림 속에서 기운의 흐름을 느끼고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이 숨쉬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집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사람 마음이 둥그러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도 소금 그냥 아무데나 놓았는데.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소금을 그냥 싱크대 및 김치 냉장고 위, 구석 찬장에 굴러다니게 놔뒀습니다. 그러다 한 지인의 조언으로 소금 위치를 바꾸고 난 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더 산뜻해지고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에이, 그냥 기분 탓 아니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기분이 중요한 겁니다. 기운은 언제나 마음이 먼저 느끼거든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소금 한 줌, 물그릇 하나 놓는 것만으로도 흐트러진 기운을 잡을 수 있고 그게 쌓이면 가족 건강, 인간관계, 돈의 흐름까지 영향을 준다는 걸 저는 직접 느꼈습니다. 또 하나 혼자만 하지 마세요. 배우자에게도 얘기하고 자녀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 이런 거 한번 바꿔볼까?
우리 집 기운 좀 정리해보자. 이렇게 가볍게 말하면 의외로 가족이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손주들이 좋아해요. 작은 의식처럼 느껴지고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실천한 걸 주변 지인에게도 한번 공유해보세요.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도 해볼게 하고 따라할 겁니다. 풍수는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며 힘을 가지는 법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정리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정리되고 그 에너지가 자연스레 인간관계와 삶에도 투영되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큰 변화는 거대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오늘 소금 위치 하나 바꾸는 그 행동이 내년의 재물운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마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겠어?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직접 해보고 내 삶에서 확인해보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만 해보세요. 집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반드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나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진짜 효과가 있더라. 바로 그날을 위해 오늘 한 걸음 함께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핵심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집의 기운을 바꾸는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첫째, 대부분 사람들은 소금을 아무데나 두고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친다는 것. 둘째,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정화와 재물 기운을 끌어오는 상징적 도구라는 것. 셋째, 위치와 관리만 바꿔도 돈의 흐름, 사람 관계, 마음의 기운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저 소금 한 줌을 집안의 자리를 정해 내려놓고 한 달에 한 번만 새로 갈아주는 것. 딱 그 한 행동만으로 우리 집 운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영상 끄고 바로 싱크대 아래, 현관 주변, 부엌 동선 체크해 보세요. 먼지 쌓인 소금통이 있으면 비우고 새로 담아보고 소금이 없는 공간이라면 작은 접시에 솔트 한 줌 올려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해보세요. 우리 집 기운이 새롭게 정리되기를.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변화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오늘의 실천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단지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 관계의 평화, 건강의 안정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풍수 실천은 삶의 균형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죠. 혹시 혼자 하기에 조금 낯설다면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손주와 배우자에게 종지에 소금 담아보라고 맡겨도 좋습니다. 그 자체가 대화를 만들고 연결을 만들어주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행동 변화, 기운 변화 결과 변화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실행하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소금 바꿨습니다. 현관에 놓아봤습니다. 기운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공유하면 다른 시청자에게도 기운이 전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관심을 세상에 알리는 작은 신호입니다.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풍수 지혜를 이어받을 수 있는 연결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함과 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